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선거 과정에서 보안성과 신뢰성 확보를 중심으로 투개표 절차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투개표 절차에서의 핵심은 선거인의 의사가 반영된 실물투표지와 공개 수작업 개표에 있습니다. 먼저 사전투표 절차입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5일 전부터 이틀 동안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해서 선거인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투표의 개시 전부터 투표 진행 그리고 투표 마감 후 투표함 이송까지의 전 과정에 정당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참여합니다. 회송용 봉투와 등기우편을 이용하는 관내 사전투표에서도 투표 개시부터 마감 그리고 회송용 봉투의 우체국 인계 과정에 참관인이 참여합니다. 사전투표 개시 전에 운용장비를 점검하고 투표함과 기표대 등 이상유무를 점검합니다. 사전투표 참관인은 이 과정을 참관하고 투표관리관과 후보자별 투표함 봉쇄 부분에 부착합니다. 다음은 사전투표 진행 절차입니다. 선거인의 신분증으로 통합선거인명부를 개조해서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본인 확인기에 선거인이 손도장 또는 서명을 입력하여 투표용지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때 통합명부 시스템의 실시간으로 해당 선거인이 투표한 사실이 기록됩니다.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서 관내 선거인에게는 투표용지를 출력해서 교부하고 관내 선거인에게는 투표용지와 함께 주소 라벨을 부착한 회송 사전투표가 마감되면 관내 사전투표함은 봉투에 봉인하여 관할 도시군 선관위에 인계됩니다. 관내 사전투표함은 사전투표 마감 후 매일 개함해서 회송용 봉투를 확인한 후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고 회송용 봉투는 등기 우편을 통해 관할 도시군 선관위에 회송됩니다. 관내 사전투표함 이송과 회송용 봉투 인계 과정에서도 참관인과 경찰이 동행합니다. 관내 사전투표함이 도시군 선관위에 도착하면 정당 추천위원이 봉쇄 봉인 상태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보관장소에 넣고 선거일까지 보관합니다. 우체국으로부터 배달받은 관내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는 매일 정당 추천위원이 참여한 자리에서 접수한 다음 우편 투표함 보관장소는 CCTV와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고 중앙선관위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과 시도 선관위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표 절차입니다. 선거일 투표는 선거인 주소지에 설치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합니다.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출력된 선거인 명부를 활용해서 선거인 본인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인쇄된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고 일련번호를 절취한 후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합니다. 투표 마감 후에는 투표함을 봉쇄 봉인해서 투표관의 서류와 함께 개표소로 이송합니다. 선거인에도 투표 개시 전부터 투표 마감 그리고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될 때까지의 전 과정에 투표 참관인이 참관합니다. 마지막으로 개표 절차입니다. 우리나라의 개표는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직접 확인해서 집계하는 수개표 방식입니다. 개표 참관인은 모든 개표 과정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표된 개표 결과는 개표 상황표와 함께 공개되며 개표가 끝난 투표지와 모든 선거 관계 서류를 동인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표 과정은 접수부, 개함부,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심사집계부, 위원석 보고석수부로 진행됩니다. 접수를 마친 투표함은 개함부에서부터 개표가 시작됩니다. 개표 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투표함 앞뒤쪽 봉쇄 봉인을 해제하여 투표함을 열고 개함 상위에 투표지를 펼칩니다. 투표지는 선거별로 구분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하여 투표지 분류기로 입계됩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1차 분류합니다. 투표지 분류기에 투표지를 투입하면 후보자별로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와 후보자별로 분류할 수 없거나 무효인 투표지를 재확인 대상 투표지로 분류합니다. 분류가 완료되면 분류된 투표지, 재확인 대상 투표지, 개표 성함표를 함께 심사집계부에 인쇄합니다. 심사집계부에서는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를 수작업으로 한 장씩 분류하는 수검표를 합니다. 재확인 대상 투표지는 후보자별 유효표와 무효표로 구분합니다. 개표 사무원이 확인한 투표지는 다시 심사계수기에 투입하여 재확인 개수합니다. 그리고 심사집계부 책임사무원은 개표 성함표에 개표 결과를 작성합니다. 개표 성함표 확인석에서는 개표 성함표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출석한 위원이 후보자별 투표수, 무효 투표수 등을 검열한 후 마지막으로 위원장은 개표 성함표에 의해서 후보자별 투표수 등 개표 결과를 공표합니다. 개표 결과가 공표되면 개표 상황을 개표 보고 시스템에 입력 보고합니다. 보고된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되며 개표 상황표는 개표소 내에 게시하고 참관인, 언론사 등에게 제공됩니다. 개표를 완료한 실물 투표지는 정리상자에 구분해서 넣고 위원장 도장으로 봉인하여 보관됩니다. 지금까지 투개표 절차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보 보호과 사무관으로부터 투개표 보안 관리 체계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전 투개표 보안 관리 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구성도, 통신망 구성도, 정보보안 체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구성입니다. 선거정보센터 내에는 통합연구 시스템과 선거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합연구 시스템은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급 위원회는 통합연구 시스템을 통해 현황관리, 연구관리를 수행합니다. 사전투표소는 선거인 조회 및 투표용지 발급을 수행합니다. 읍면동위원회는 선거관리 시스템을 통해 연구 출력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통신망 구성입니다. 연구 단말기와 유무선 통신 장비로 구성된 사전투표소, 사전투표소와 선거정보센터를 연결하는 선거전용 통신망, 통합연구 시스템이 위치한 선거정보센터 크게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보보안 체계입니다. 우선 사전투표소는 영무 단말기는 인가된 단말기를 사용하며 인증된 사용자가 필수적으로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비인가 통신 매체 및 저장 매체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소에서 비인가 단말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인가된 단말기 및 인증된 사용자만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인가 단말기는 연구 단말기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유무선 통신 장비는 보안 기능 검증이 완료된 국가 표준 장비를 사용하며 비인가 PC 및 노트북 접속 차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거 전용 통신망입니다. 유선망과 무선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선망은 사전투표소와 선거정보센터를 연결합니다. 광케이블 전용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용망과 분리된 선거 전용망으로 사용됩니다. 무선망의 경우는 유선망이 장애 발생 시에 사용이 가능하며 암호화 시, 통신 시 무선 암호화 통신을 수행합니다. 선거정보센터와 전용 회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선거 전용 통신망 구간은 선거 전용망으로 외부 접근이 불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거정보센터입니다. 선거정보센터 내에는 통합연구 시스템이 위치해 있으며 통합연구 시스템은 외부 접속이 불가하고 전용 컴퓨터 및 허가된 IP만 접근 가능합니다.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접속 시에는 ID, 패스워드, OTP 인증 등 다중 인증 방식을 수용하고 있으며 허가받지 않은 임의 접속 시에는 실시간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데이터 변경 시에는 부서장 승인이 필요한 보안 단계를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및 서버 감사 이력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 추적 가능합니다. 또한 주기적인 소프트웨어 및 인프라 취약점 진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통합 명부 조작이 가능하다는 의혹이 있는데 다중정보보호 정책을 적용하고 또한 통합보안관제 실시간 사이버 공격을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명부 데이터는 조작이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보안체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해도 됩니까? 질문해도 되나요? 네, 말씀드립니다. 저 윤용준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 전용망을 말씀하셨는데요. 전용망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망을 새로 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의 망을 할당받는다는 것의 의미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네, 기존 그렇죠. 기존망으로 물리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물리적으로 새로 네트워크 망을 까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 기접투표소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새로 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부망도 얼마든지 그 업무용 네트워크 통해서 해킹 가능하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다 구글만 한번 검색해 보셔도 다 나옵니다. 내부망을 쓰기 때문에 절대로 해킹이 안 된다라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완전히 틀린 말이다. 라는 것을 제가 그 부분 말씀을 드리죠. 여기 지금 KT나 이런 그 전자업체, 통신업체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전투표소하고 저희 서버 간에 정형 회선 통신망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회선 그 통신망이 아니라 서버실과 그 사전투표소 간에 바로 직접 전용선을 깔게 되는 경우 그 비용이 상당히 들고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마치 007 영화처럼 전화통신 단자함에 그 접속을 한다든지 그런 비상식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전용 회선 통신망을 깔기 때문에 지금 물리적으로 단절됐다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한 겁니다. 질의를 뭐 잠깐만요. 그러니까 질의 이렇게 하면 네네. 다 볼 수가 없어서 예. 이 지금 개괄적인 설명이고요. 예. 이제 쭉 투표 단계에서부터 개표 단계까지 절차를 진행할 겁니다. 네. 그 해당 그 절차 진행하면서 예.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예. 그때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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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진행하세요. 네. 다음은 선거기관과 3관께서 주요 선거 장비 구성 및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하시겠습니다. 그때 하면 좋겠죠. 네, 선거 장비 구성 제어 및 작동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투표 운영 장비입니다. 사전투표 운영 장비는 통합 선거의 명부를 통해 선거를 조회하는 명부 단말기, 신분증을 자동 인식하고 선포장 선명을 입력하는 장비인 신분증 장비, 정전이 발생한 경우 전원을 등록하는 무정전 전원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 최초 도입된 사전투표 운용 장비 대비 2024년 신규 개발된 장비는 본인 확인기의 경우 여권 및 모바일 신분증까지 인식 가능하도록 해서 투표용지의 습도이 보다 선명하게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투입 방지 가이드를 장착하였습니다. 명부 단말기의 경우 매 선거시마다 임차하여 진행하는데 임차시마다 비인가 통신 매체 및 저장 매체를 차단하고 인가된 보안 USB를 통해서만 사용자 인증이 가능하도록 보안 조치 후 납품받고 있습니다. 가이드가 장착되어 있는데 발급된 사전투표용지가 발급부로 다시 재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입니다. 재투입 방지 가이드가 장착되고 지난 첫 번째 선거인 제21대 국선에서는 제21대 국선 당시 발생하였던 대충 투표 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발급기 후면은 사전투표 롤 용지를 거치한 곳인데 롤 용지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들어갈 경우 투표용지에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용지가 출력될 가능성이 있어서 투표용지의 규격 폭인 10cm 가로폭을 고정시키는 급지 고정 가이드를 장착하여 좌우 여백이 닿는 투표용지가 출력되는 사례를 방지해왔습니다. 다음으로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2002년 제3회 전국 공식지방선거에서 최초 도입되었고 그 도입 근거도 공식선거법에 규정하였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운용장치, 노트북, 프린터, 인식부, 적재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 대비 2024년 투표지 분류기는 분류 속도가 분당 350매 정도로 성능이 향상되었고 분류 길이도 24인부터 34인까지로 개선되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정확하고 신속한 개표를 위한 수작업 개표의 보조 기계 장치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분류기를 통과한 모든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에서 다시 한번 전량 미관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투표지 분류기의 작동원리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분류기는 투표지 인지를 스캔하고 정규의 투표지 여부와 투표지 기표 상태를 확인한 후 정산 기표한 투표지는 해당 적재함으로 이송하고 의원투표 사유에 해당하는 투표지와 유무효 판단이 어려운 투표지는 재확인 대상 투표지 적재함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리면 분류기는 투표지가 투입되면 인식부에서 투표지 이미지를 스캔하고 스캔된 이미지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투표수로 카운트된 다음 해당 후보자의 적재함으로 투표지가 이송되게 됩니다. 반면 보신 것처럼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나 기표가 불명확한 투표지는 재확인 대상 투표지 적재함으로 이송되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사집계부에서 유관으로 일일이 다시 한번 유무효를 분류하게 됩니다. 투표지 분류기가 해킹이나 조작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투표지 분류기는 렉카드가 물리적으로 제거된 상태이므로 외부 통신에 의한 직표는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USB 포트도 위험의 보안에 의해서 비인간의 USB는 차단되므로 분류기에 대한 해킹이나 조작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표가 없는 무효 투표지가 다른 후보자 적재함에 적재되고 있다는 오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투표지는 기호란, 정당란, 후보자란, 기표란 어느 곳에 기표하더라도 유효로 인정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기표란에 기표되지 않고 정당란에 기표된 투표지를 할지라도 분류기에 들어가면 해당 후보자의 적재함에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적재함에 투입된 투표지만 보면 기표란에 기표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무효 투표지가 다른 후보자 적재함에 적재되고 있다고 오해되지만 이는 정상적인 투표지 분류기의 정상적인 분류 결과입니다. 시연에 앞서 진행 방법과 준비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연하는 선거의 종류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사전투표 시연 장소는 과천시 중앙동 사전투표소로 가정하였으며 사위원회 개표소이며 관외 사전투표지 1000매, 선거일 투표지 3000매 정도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 수는 6명의 투표지를 준비했습니다. 시행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반복 시연이나 리플레이를 원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참관인 또는 관람인의 입장에서 시연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천시 중앙동 사전투표소의 사전투표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선거관리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연의 진행을 맡은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장 윤영섭입니다. 예, 이곳을 과천시 중앙동 사전투표소로 가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소는 선거일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내와 관외로 나누게 됩니다. 만약 과천 시민이라면 관내에서 투표를 하게 되고요. 과천 시민이 아니라면 관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굳이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관내 사전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함께 활성용 봉투를 받게 됩니다. 선거인은 투표하고 나서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고 투표함에 투입하게 됩니다. 먼저 사전투표 장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신분증을 스캔하고 본인이 확인되게 되면 선거인은 서명을 하거나 손도장을 찍게 됩니다. 명부 단말기입니다. 선거인이 조회하게 되고요.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발급합니다.
위에 보시는 장비가 유무선 통신 장비입니다. 물론 폐쇄망으로 선거 전용 통신망에 연결하게 되고요. 유선으로 작동하게 되다 혹시 장애가 발생하면 무선으로 자동 전환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예, 이 지문 인식기 맞습니까? 지문 인식기가 아니라 지문 서명을 하는 지문 스캔기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대로 찍는 지문을 예, 찍는 거죠. 맞습니다. 예, 지문 인식기. 이게 카운트가 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서명하거나 똑같은 머리일 뿐입니다. 그게 언제 지어줍니까? 아, 이거는 저희가 선거 끝나고 30일 후에, 예, 30일에 이제 같이 신분증 스캔된 부분이 30일까지 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어서 사전투표관리관은 사무원과 참관인을 오후 5시경에 투표 관리 및 참관율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에 사전투표 운영 장비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 부분은 투표관리관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투표 참관인 분께서는 투표 운영 장비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10% 오류율 있는 거 이거 지정됐습니까? 예, 그건 오류율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분증이 많이 손상됐거나 해서 인식이 안 되는 부분이 그래서 수기로 입력하게 되는데 그건 신분증 상태에서 다르고요. 또한 요즘은 모바일 신분증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 신규로 생기면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한 작업을 하는데 요즘 모바일 신분증이 워낙 빨리 생겨서도 빠르다 보니까 저희가 수정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인식률을 높여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류율 10%라고 오류율은 아니고요. 인식이 안 되는 부분. 근데 1%도 안 되는 오류율 업체는 탈락시키고 10% 되는 업체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선택한 게 아니라 외부의 예. 기술평가위원들이 다 채점해서 여러 가지 항목을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이 다 잘 된다 그래서 그거 볼 때는 그래서 지금 다 말씀드릴 없지만 이런 기술평가는 항목별로 했기 때문에 조달청이 의뢰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 1% 따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캔만 되는 거고 숫자는 카운트 되는 게 아니죠. 예, 숫자는 카운트.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 굉장히 기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부정선거 직접 관련. 사무원께서는 봉인 상태에 대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고 참가진분들께서는 이걸 참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없으므로 봉인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 잠깐만요. 이 봉인지도 보십시오. 이게 잔류형 봉인지입니까? 비잔류형 봉인지입니까? 예. 이게 잔류형입니까? 비잔류형입니까? 기자님 한번 보십시오. 이 특수 봉인지가 이렇게 떼졌는데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비잔류형입니까? 예, 잔류형입니까? 비잔류형이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예. 비잔류형은 뜯었을 때 이 봉인지에 특수 마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명도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 봉인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없게 만든 비잔류형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비잔류형을 사용하고 본체에도 있습니다. 마크가 남지 본체에 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봉인지를 뜯었을 때 봉인지가 훼손돼서 여기서 봉인이 훼손됐다는 걸 여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는 선택의 사항이지 비잔류형이냐 잔류형에 따라서 봉인의 효과가 다른 건 아닙니다. 예, 그러면 예. 중요한 거. 이 봉인지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봉인지는 저희가 예.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사용 이렇게 뜯어가지고 몇 수까지 관리대장이 없지 않습니까? 없죠. 없지. 관리대장이 없는 그러면은 이걸 누가 뜯어가지고 했다라는 거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관리관란에 다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서명을 누가 했냐에 따라서 확인을 되는 거지 뜯었을 때는 이거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 서명한 부분에 대해서 다 나타나게 됩니다. 서명 확인도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투표관리관이요 서명하지 않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투표관리관 이거 할 때 서명한 사람이 안 와요. 개표할 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확인합니까? 관리관이라고 참관인하고 다 개표소로 같이 옵니다. 아니요. 투표할 때는요. 그리고 예. 이거 제작한 업체 주식회사 사무용품 조합 강화도에 있는 되게 허름한 창고 같은데 이 업체를 왜 계약을 했습니까?
그것도 역시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조달 계약에 의해서 한 거지 저희가 뭐 임의로 계약한 사항은 아닙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예. 그것까지만 받도록 무려 하겠습니다. 28억이나 그 강화도에 있는 창고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네, 투표 사무원께서는 투표 현황 조회 화면에서 오늘의 투표자 수가 없음을 참가인 분들에게 확인시켜 주십시오. 확인하셨습니까? 네, 사무원께서는 출력해서 참가인 분들에게 확인시켜 주십시오. 네, 이상 없으십니까? 예, 참고로 이 공인지는 사전투표 전일에 최종 모의심을 거친 후에 사전투표관이 서명하여 공인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기표소 및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봉인지를 이렇게 잔류형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세요? 한지를 바꾸면 됩니다. 종이로. 예, 예. 왜 이렇게 합니까? 참가님께서는 기표소 내 외부와 기표 용구 이상 유무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을 다 하셨으면 관내 사전 투표함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보시는 투표함이 행랑식 투표함이고요. 예, 투표 시간 동안 받침대에 장착하여 사용합니다. 네, 투표함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했습니다. 네, 투표함이 이상 없으므로 투표함을 봉쇄 봉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원께서는 투표함을 봉쇄하여 주시고 참관인 분께서는 이를 참관하여 주십시오. 네, 네, 네. 네, 제가 근데 왜 저기 있을 때 사인을 하는 겁니까? 여기 붙이고 사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굴곡이져서 설명을 하시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을 하고 붙이고 있고요. 맨 위에 붙일 때 같은 경우는 평면이기 때문에 붙이고 나서 보통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통에 걸쳐서 설명하면 못하게 해요. 안에만 적으라고. 예. 간인이라는 게 이걸 뜯었다는 표시인데 봉인지 관리 대상이 없다 보니까 요걸 이렇게 했을 때 요것만 떼고 다른 사람 이름 붙여버리면 끝입니다. 끝이 아니라 거기에 사람 서명 이름이 붙여있으니까 아니, 참관인께서 서명을 하시는데 참관인이 예. 그때 표 짝이 안 한다니까요. 그때 확인할 절차가 그때 없다니까. 참관인과 개표 참관이 다릅니다. 다르다니까요. 예. 투표 참관인과 개표 참관이 같으면 모르겠는데 달라요. 신고를 못 하겠어요.
그 절차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간이행 같은 걸 해야 이게 뜯어가지고 되는 거지. 그대로 하면은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그 투표함 제실상 네. 걸쳐서 하면 걸친 부분이 지워지거든요. 운반 과정 중에. 네. 나가서 예, 알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예, 예. 아니, 저 좋은데. 네네. 아니, 왜냐면 이런 비판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아니, 예. 이게 계속해서 예, 예. 주장하시는 건 좋은데 예. 일단은 부정선거 네네. 의혹 그 예. 해소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예, 예, 예. 이런 거를 하면 예를 네. 들어서 황교안 씨가 지금 말씀했듯이 쉽게 뜯어지고 뭐 이렇게 된다 부실하다라고 네. 했는데 뜯으면 어보이드라고 저기 보이드 표시가 그 나와요. 봉인지는 그 봉인지는 버리면 된다니까요.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이 새 거를 그냥 그래. 붙여버립니다. 자, 그리고 붙이면 관리대장은 안 아까 만드시잖아요. 말씀드렸듯이 네. 붙이면 청관인이 개표소까지 아니 이게 이동을 하고 개인적인 거잖아요. 거기서 접수되는 과정까지 그러니까 다 우리 첨가를 그 합니다. 사인하는 거잖아요. 한번 뜯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붙일 때마다 만약 바꾸면 이 사람들이 이제 확인하는 사람의 서명이 네네.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누군가 위조를 해야 되잖아. 그 위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형사 사건이 되는 아니, 거잖아요. 제가 고발했는데 그 수사를 안 합니다. 안 해. 제가 그러니까. 그 증거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그러니까 진행하시죠. 이거는 네네. 절차적으로 더 이상의 절차는 사실은 우리 확보하기 어려워요. 이거는 본인들이 사인 위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거든요. 사인 위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 범죄 네, 네. 행위를 고발해서 적발하시면 돼요. 지금은 네, 우리 네. 참관인들께서 네. 봉인하는 과정을 다 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해가지고 답변 듣고 만약에 서명이 다르다거나 네, 봉인지가 네. 훼손됐거나 하면 바로 네, 실시간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사인을 조작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번 투표관리학께서 공인지 한번 뜯어 한번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안 남네요. 예, 왜 안 남아요, 여기에? 예, 거기 아까 말한 비잘 중입니다. 아니, 원래 남는다고 홍보해 왔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기 아니, 통에 남아야죠, 통에. 통에 남다고 홍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는 죄송하지만.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없어요. 예. 통에 나와야 돼요. 예. 봉인지 이렇게 보시고요. 상관이 일단 넘어가요. 예, 투표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잠시 이동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관내 사전 투표함은 왜 행랑식이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선거관리 규칙에는 철제 및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요거 보면은 요 밑에 뜯어보면 요거는 아예 봉인도 안 해요. 관내 사전 투표함은 행랑식 헌갑식 투표함인데 이걸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 저희가 2014년 사전투표 처음 시작 때부터 이 행랑식 투표함을 보관하고 이송 때문에 그때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도 어긋난 점이 없고요. 앞으로 저희가 좀 더 개발을 한다 그러면 좀 더 나은 모양으로 투표함을 만들 수 있겠지만 현재로는 보관과 이송의 문제 때문에 이 행랑식 투표함을 그럼 이번 사용하고 대선에도 있습니다. 행랑식 투표함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동해서 사전 투표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관내 사전 투표 보관 절차가 필요한데. 그 부분은 네. 우리가 또 정리를 하잖아요. 네, 네. 제가 CCTV 24시간 풀 영상을 지금 네. 외부에 공개하는 게 그거거든요. 네. 지금 행정식 투표한 어쩌고저쩌고 투표지가 유입되거나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바꿔치기. 그러니까 영상 보셨죠? 어떤 해당 예. 구시군 위원회의 예. 실제적인 녹화 영상. 아니요, 못 봤습니다. 그 부분의 사고는 예. 해당 구시군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CCTV, 그러니까 보관 장소 CCTV 영상은 제대로 녹화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모든 과정에서 그거를 시군구 위원회에서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할 시도위원회에 청사해서 예, 예. 일괄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CCTV 영상, 시군구 CCTV 영상이 송출을 받아서 시도위원회의 PC, 예. 그 컴퓨터를 통해서 네. 그 모니터에 예. 푸시가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무슨 문제가 벌어졌냐면 PC에 무슨 용량이 문제가 됐었던지 받은 시도위원회에서 보여주는 영상 장치의 PC가 네네. 그게 된 거예요. 렉 현상이 가부화가 걸렸다고 렉 현상이 벌어져서 그런 멈춤 현상이 벌어졌었고 예. 그로 인해서 이 구시군 위원회 CCTV 영상 보관이 문제가 있을까봐 네. 실제적으로 해당 구시군 위원회의 CCTV 영상을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해당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도
복사본을 떠서 못 받았습니다. 아이 그랬죠. 모 위원님께서 박수영 위원님. 예. 위원님께서 다 보고 남부만 정리가 받아요. 되고, 그러니까 네. 다 정리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CCTV 영상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영상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찍힌 것이고 네. 그거를 그냥 검증하시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 반론권 네. 하나만 주십시오. 지금 CCTV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CCTV는 언제든 조작이 가능합니다. 시군구 CCTV에는 정지시켜 놓고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우리 그 총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부정선거 의혹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번에 공개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선관위 안에서 저는 투표지가 바꿔치기 되거나 투입되다고 됩니다. 저 행랑식 관내 사전 투표함을 그대로 쓰는 이유는 선관위 안에서 바꿔치기 때문인데 선관위 안에서 아무도 안 들어가는지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만 좀 지켜주십시오. 제가 오늘 공정선거 지원단에 많은 국민들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공정선거 지원단에 외국인이 투입 안 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도 외국인이 투입 안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선관위에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됩니다. 그 보관될 때 참관인이 선관위 안에 들어가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해주죠. 그 사람들 들어갔다고 해서 주거 침입죄로, 건조물 침입죄로 징역을 선고받는 사람이 있고 벌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이 부정선거 감시하려고 했던 밤낮을 가지고 했던 사람 라도 공식적으로 전국 모든 선관위에 들어가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CCTV는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약속해 주십시오. 그거는 어떤 절차 필요 없습니다. 제가 참관인이면 제가 있는 그 거주지에 들어가서 선관위에서 24시간 딱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누가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지 그거를 지켜볼 수 있도록만 약속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경찰이나 방어 인력 자체가 전부 상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박지원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아마 상고소송을 계속 하셨으니까 구시군위원회에서 이 보관하는 보관장소에 대해서 잘 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관장소가.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거기 지금 지문이나 번호키를 알면은 그냥 누구나 들어가서 전제 조건이 의심하는 정도를 넘어서 뭔가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다면 제가 쭉 가서 봤다고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보관 장소에는 폐쇄가 되고 이 보안 장치가 설정돼 있죠. 그리고 소위 보안 장치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나 문을 부시지 않는 한 그거 들어갈 수 없는 건 맞죠? 아니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문을 부시지 않는데. 왜냐면 선관위는 번호키를 쓰잖아요. 지문을 쓰거든요. 맞는 키나 지문을 등록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아십니까? 지문, 그러니까 지금 번호키를 쓴다, 지문을 쓴다 그러시잖아요. 키를 쓰죠, 키를. 아니, 두 개를 쓸 수 있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예를 들어서 직원이 바꿔치는 게 그러니까 주체가 직원이라는 뜻인가요? 직원일 수도 있고 팀일 수도 있습니다. 한입방박스를 만든 한입방박스는 전국에 배급로가 다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번호나 알거나 이렇게 하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외부 사람이 개입이 되더라도 우리 직원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박 변호사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직원이 협조할 수도 있고 한두 명만 번호를 지문이 필요하다면서요. 지문은 지금 해킹 그거 지문 없이도 들어갈 수 있어? 아니,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문은 전자 그거 조작만 하면은 다 뚫립니다. 맞죠?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현행 기술로서 부정선거의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느냐 안 있느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모든 100가지 상황을 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관위 안에 들어가기만 해달라고. 자,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면 청사를 차단해야 되는데 청사 안에 그 사람들만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참관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24 시간 얘기하셨어요. 시간. CCTV를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투표함 보관 장소에 이렇게 보시면 전자식 빨간 시계가 있습니다. 그게
연동하는 거거든요. 그 해당 시간에 정확한 연동 시간을 하는 시계로서 그 모든 장소에 저희가 비싼 돈 들이고 그와 같은 시계를 설치한 이유가 영상에서 보여주는 그 영상이 해당 시간에 이게 날짜가 없지 않습니까? 날짜 아니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박 변호사님 얘기되면 저희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행 그 과학적 기술 안에서 저희가 투표함의 그 온전성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최대한 취하고 있다. 결국 보관 장소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내용들이 조금 틀린데 지문 같은 것을 확인해서 번호키로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이나 생체 인식 등의 이중 보안 장치를 저희들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등록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그와 같은 체제에서 결국 보여주는 CCTV 영상도 이제 못 믿겠다 하시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관 장소를 뚫고 들어가지 않는 한 어렵다. 그것은 지금 과학 기술로 지금 보안 장치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투표함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다 보여주는 영상 CCTV 영상이 있는데 이것은 밖으로 송출되는 영상은 조작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법상으로 보관하는 그 영상 CCTV 영상 원본은 그대로 찍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무슨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못 믿겠다 그러면 그거를 열람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선거가 부정부가 제대로 지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자님들이 다 기다리시고 예,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기자, 방송 언론 분들, 저희가 이 시연회를 하는 이유는 국민들께서 이 부정선거 의혹에 여러 가지 의구심을 많이 가지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번 대선을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취지에서 지금까지 문제가 됐었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걸 떠나서 이번에 치루어지는 대선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선거가 진행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그러니까 그 절차를 잘 설명드려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박지원 변호사님께서는 과거에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견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100% 완벽하게 하는 것은 인적, 그 다음에 물적 어떤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선거관리의 위험성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최선의 방책을 만들어서 마련해서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 변호사님은 자꾸 이렇게 하시면 우리 방송사, 언론사에게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랬잖아요. 아주 핵심적인 상황만 말씀을 하시고 네. CCTV가 조작될 수 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더 자꾸 그러시면 길어지니까.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자제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거의 중요한 건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방송사 여러분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저희들 적극적으로 빨리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좀 여기 밖으로 좀 물러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시간이 너무 지체됐기 때문에 방송 관계자분들 계셔서 지금 질문은 따로 지금 받지 않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만약에 궁금하신 그러면 사전투표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투표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선거인의 신분증이 스캔하게 되고요. 신분이 확인되게 되면 투표용지를 발급하게 됩니다.
맞는지 확인하시고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투표용지가 발급이 되면 통합선거 명부의 투표 참여 이력이 기재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공란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세 번째 란에 투표용지 수령인 란에 아마 무엇이가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 한번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화면 나오세요? 지금 보시면 이제 세 번째 선거인에 대해서만 이제 투표용지 수령이 표시가 됐는데요. 투표용지가 발급이 되면 또 투표 이력이 기록되게 됩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예, 저희 보시면 지금 아까 공란이었다가 네 번째 선거인 란에 사전투표 날짜와 다음에 사전투표명이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선거인 명부를 출력해서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투표가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저 명부를 한번 출력해서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셔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투표용지 잠깐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사전투표용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련 번호가 이제 바코드로 찍혀져 있고요. 아마 여러분께서는 아마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백이 다른 투표지는 아마 가짜 투표지다 이렇게 인쇄가 될 수 없다라고 그런 부정선거 주장도 있었는데요. 지금 이런 좌우 용지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들어가도 나타나지만 이 투표용지 발급기가 잉크젯 프린터입니다. 잉크젯 프린터 아마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헤드가 좌우로 움직이면서 인쇄가 아니라 이렇게 옮기죠. 선거 투표소에도 갖다 놓고 운반하다 보니까 헤드에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헤드가 좀 틀어지게 됩니다. 위치가 변경이 돼서 그 뒤에 화면을 보시면 이 단말기에는 저 밑에 보면 출력 점검 프로그램에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클릭해 보면 우측 화면처럼 저렇게 나와요. 그래서 상하좌우 화살표 방향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백을 어느 정도 좀 틀어졌으면 저 좌우 여백을 조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는데 만약에 심한 경우에는 저 프로그램이 안 되고 아예 AS를 전문업체 AS를 보내서 수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잉크젯 프린터에 의해서 좀 그런 오류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많이 고치려고 하긴 하는데 이 잉크젯 프린터의 특성상 그런 것들이 간혹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맞으면 안 될 수 없는데요. 바코드는 1년 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500원짜리 바코드에도 1년 번호가 있는데 대한민국 투표지에는 1년 번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예, 1년 번호 찍으시면 1년 번호가 나옵니다. 눈으로 육안으로 안 보일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대한민국 출시되는 바코드를 보십시오. 1년 번호 없는 거는 대한민국 투표지밖에 없습니다. 교육과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네, 넣어주시고.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손도장을 찍거나 이름을 정자로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잠깐만 보시면 이제 투표지를 접지 않고 이제 둥글게 말아서 투표하려고 하시는 걸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이제 사람마다 투표지를 1회, 2회 접는 경우도 있지만 잉크가 번지니까 기표에 이거 번지는 것을 염려해서 이렇게 둥글게 말아서 넣는 분도 계시고 또 손으로 가서 넣는 분도 계시고 사람마다 행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회송정보에 넣으시는 분도 후자수가 적은 경우에 투표지 길이가 짧기 때문에 이제 접지 않고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투표하시죠. 예, 투표를 계속 진행해 주시면 빳빳한 투표지요. 그거에 관해서 안 접어서 넣어서 그렇다. 네,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사전 투표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관내사전 투표에서 투표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잠깐만요. 해석용부터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관내 선거인이 받은 해석용 봉투입니다. 보시면 여기 뭐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게 주소 라벨입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크게 확대해 놨거든요. 네. 저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주소 라벨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사전 투표자 정보 바코드 구성도인데요. 맨 위에 왼쪽 라벨에서 맨 위에가 우체국 등기번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선거인의 주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주소가 되어 있고 지금 영등포시 선거관리위원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투표소의 투표자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체국 등기번호로는 그 우편물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맨 마지막에 사전투표자 투표자의 정보를 가지고는 저희가 구시군 선관위에서 해당 봉투가 오면 저 바코드를 일일이 하나하나 스캔해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아마 작년 은평구 선관위에서 이제 해당용부 접수할 때 자정이 넘은 시각에 접수를 해서 뭐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논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뒤에 화면을 보시면 시각이 24년도 4월 7일 오전 3시 3분입니다. 새벽까지 이제 접수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해송용부터 굉장히 늦은 시간에 배달이 됐고 하나하나 스캔해서 접수를 하다 보니까 저 늦은 시각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거를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우체국에도 빨리 배송을 좀 요구를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마 배춘입 투표지에 대해서 아마 논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투표지가 이제 두 장의 일부가 겹쳐서 이제 출력된 상황인데요.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지역구 투표용지가 나온 다음에 이어서 이제 비례대표 투표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지역구 투표지가 투표용지 발급기 안쪽으로 들어가서 일부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일부 겹쳐서 출력된 것으로 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 이 장비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투입 방지 가이드를 제가 장착을 해서 안 되는데 그래서 소송 과정 중에서 저희가 그 예전 기존 장비로 영상을 한번 재현해 본 게 있습니다. 한번 뒤에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그 많은 이상 투표지들을 투표인이 못 보고 투표 관리관도 못 봤는데 왜 개표할 때도 없었고 근데 왜 재검표장에서만 나오죠? 그런 이상한 투표지들을 받아들고 투표한 사람이 누가 있죠? 예, 저거 제일 중요한 필요가 거는 없어요. 투표로 개표록에도 필요가 없는데 없어요. 재검표장에서만 나왔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민이 신봉사입니까? 그러니까 저런 투표지를 받고 별 이상을 못 내시고 투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답답합니다. 관리관도 저걸 배부를 했고. 저 누가 찍었는지 확인 가능하잖아요. 네? 누가 투표했는지 확인 가능하잖아요. 누가 왜냐면은 시흥시 고물상에서 발견된 투표지 누가 찍었는지 확인 가능하잖아요. 아니 그 고물상에서 그 발견된 투표지 경주시 양산 2 특별사전투표소에서 찍었다 이렇게 하면서 몇 번째 누구다라는 거 확인하시지 않았습니까? 저것도 누가 찍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그 투표용지를 어떤 선거인에게 교부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네. 네. 그러면 계속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인이 맞을지 확인하시고 순서대로 찍거나 이름을 검색어 읽어주세요.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 투표를 다 마친 것 같으므로 투표 마감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 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수 및 교부수를 확인해 투표함을 열어 최종용 봉투를 집계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사전투표를 예, 모든 절차가 마감이 되면 사전투표 관리관은 참관인과 경비경찰의 도반에 관할 구식은 선관위에 관내 사전투표함을 인계하고 구식은 선관위는 정당 추천위원 참여하에 투표함을 인계받아 CCTV가 설치된 보관 장소에 보관하게 됩니다. 예, 송부된 회송용 봉투도 마찬가지로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정당 추천위원회 참여하에 우편 투표함에 투입하게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무런 이 표기가 이게 봉인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예, 보면. 이거는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붙어있는 일체형입니다. 예, 이건 뭐 예. 특별하게 요거 자체를 그냥 빼버리면 그냥 뚝 떨어져. 빠집니다. 예. 그리고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 투표함들은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 후에 개표소로 이송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없지만 경비경찰이 함께 동행해서 구직원 선관위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사전투표 시연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사가 많이 진행되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어서 과천시 중앙동 제1투표소를 과정하여 선거일 투표 시연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진행은 선거관리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래요? 뒤쪽까지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문제되긴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당선 못되겠네. 서구의 시간도 너무 비싸게 했어요. 아니네, 예, 이곳은 과천시 중앙동 제1투표소입니다. 선거일 투표는 반대사전 투표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투표함 봉인 및 봉쇄하는 그런 투표 준비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거일 투표를 선거투표 시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면 더. 대한민국에 참관인이나 선관위 직원이 되게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네. 30만에서 5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투표 사무종사자가. 그 중에 사전투표 수를 세는 사람이 딱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거는 참관인의 의사에 따라 본인이 원하면 세는 그러니까 거고요. 세는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공식적으로. 그거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참관인의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단 한 명도 대한민국 사전투표소를 공식적으로 세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중앙 서버가 몇 개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전투표 개수의 진실입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이 세주세요. 그거는 원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됩니다. 셀 테니까 세는 걸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니, 이번에도 셀 테니까 세는 거를 막지 말아 주십시오. 네. 예, 지금, 예. 아니 사장님 아니, 잠시만요. 제가 진행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투표용지는 100매 이내에서 투표관리관이 2장을 날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관리관이 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 제작부장이잖아요. 4인이 자, 지금 아마 21대 국선 소송 재검표 과정에서 이제 투표관리관 2장이 뭉그러진 투표지, 소위 말해서 일장기 투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이 본인화 해석에 가면 이렇게 스탬프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선거인들이 왔을 때 통도장을 찍거나 또는 이제 도장으로 나열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화 스탬프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탐무원이 이 보통 관리관 도장은 만년일로 되어 있는데 만년일을 그냥 찍으면 되는데 이 만년일을 스탬프에 찍고 나서 다시 찍었기 때문에 그런 일장기 형태의 투표지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뒤에 영상을 한번 보시죠. 수정을 하실 게 아니라 조사를 해가지고 징계를 해야죠. 실수한 사람들. 조사를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장에 있는 일장 투표지를 본 국민이 없어요. 저걸 6시간 동안 투표관리관 도장이 저렇게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2시간 중에 반을 저런 게 나왔는데. 저걸 본 국민도 없고 투표관리관, 개표관리관 없음을 하려고 하는 방송하시는 건가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한 거죠. 여기 방송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1000명이 넘는 분이 저거 안 보고 저렇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은 저 투표지 받아들고 투표하시겠습니까? 네? 한 명이 모르겠어요. 한 명이 한 사람입니다. 예, 무슨 말 알겠지만 정말 저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뭐 오랜 시간 동안 아마 저렇게 나타났었지만 저희가 그 투표 관리를 하는 분들은 보통 지방자치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 직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무원 같은 경우는 또 일반인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교육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저런 실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 이후에는 저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그 나타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저런 실수가 있었다는 것도 저희 사실입니다. 예, 계속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조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징계도 안 해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수를 하면. 저희도 뭐 저런 것이 저희가 잘한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실수도 나타날 수 있고 잘못된 부분들도 있었는데 어차피 투표 진행 과정 중에 나타나는 바로 저희가 시정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도 놓친 부분은 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교육에 신뢰를 기울일 생각입니다. 저 투표관리관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자기는 찍지도 않았고 찍은 걸 본 적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법정에서. 예. 시간이 너무 지체된 관계로 이런 투표 공세 공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이상으로 관내 사정 동일하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고 이상으로 관내 선거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거투표 시험을 모두 마쳤고요. 이어서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를 가정하여 개표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표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과천시 개표소로 가정하고요. 구시군 선관위에 보관되어 있던 관내선 투표함하고 우편 투표함은 선거 투표 마감 시각에 정당 추천위원 대표 참관의 이태하의 이상 정보를 확인하고 정규경찰과 함께 개표소로 이송됩니다. 선거 투표함도 투표 참관인의 참관하에 정규경찰과 함께 개표소로 이송되고요. 대표소에 도착한 투표함은 적수부를 거쳐서 지정된 장소에 적시한 후 위원장의 계함 선언으로 개표가 진행됩니다. 네, 여기는 계함으로 투표지를 가지런히 정리하는 구조입니다. 먼저 선거일 투표함을 계함하고 대표
그러니까 모임 끝난 후에는 목표 투표함의 개함을 별도로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그때 수학력 쪽으로 이거 어떻게 있게 되는 거 한번 물어보자가 아니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개편을 상관의 문제는 수학적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상관의 공세 동의 사항들을 확인하십니다. 나중에 잊어봤다가 이거는 관할비 상관이 투표 참관이 와서 이상 없다고 했는데 투표 참관이 이상 없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선거일 투표함은 접수부에서 이미 투표 참관, 사전투표 참관한 사람들이 개표소 와서 하라? 그렇죠.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본인 필적을 본인이 확인해 투표하면 됐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 공익계 후보지와 마크가 나타나기 때문에 뗄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예, 먼저 대표 사무원들은 적폐에 있는 투표지를 대표 사무원들은 공무원, 공무원, 직원, 공정하고 직접 자리에서 다양한 제20대 대표 사무원은 총 290의 대표들에 5만 2천여 명의 대표 사무원이 응사했으며 1만 명이 넘는 참관인이 참관하였습니다. 이번에 김부관 장관님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 왜냐하면은 미분류표가 많이 나왔는데 미분류표를 분류할 때는 상관이 없이 선관위에서 알아보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제 확인 대상 투표지는 심사 집계부에서 다 상원들이 집계를 하면서 참관인들이 같이 다 그러면 김부관 장관님이 그러면 장관님은 잘못 알고 계십니다. 장관인은 대표소를 어디 가서나 다 보다니까 사력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참관인이 없다는 거는 본인이 가서 안 보신 거지 많은 경우는 거의 있을 없습니다. 참관인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참관할 수도 있고 또 사진 촬영도 가능합니다. 시간이 사진 촬영이 거의 끝나셨으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면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요. 투표지 정리가 끝나게 되면 사무원들은 주변에 떨어진 투표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심하게 끊어지는 찢어진 투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책임사무실에 인지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한 투표지는 운반 용기에 담아서 투표록 3원을 메일에 올려서 투표지 비밀로 인계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인계 과정부터 다시 하시면 여기는 이제 그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투표지 인계 운영부에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인데요. 저희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제 지금 공인 해제를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원래는 개표 선거일 전일에 개표 참관인의 참관하에 대표진 참관하에 공인을 다 최종 모의 시험을 하고 사무국장과 정당 추천위원이 서명을 한 다 공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개표일에 한 대표 마감 투표 마감장 한 1시간 전에 대표 참관 참관에 공인을 해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인 해제 상태고요.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지 분리기는 후보자별로 진행된 적자함에 투표지를 적재하게 되는데요. 기표 모양이 온전하지 않거나 무효표 같은 경우 판단할 수 없는 투표지 같은 경우는 12번 적재함으로 적재하게 됩니다. 12번에 제약이 되는 투표지 적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재마다 100매 정도가 차게 되면 개표 사무원은 그 100매를 꺼내서 고무밴딩을 해서 본인 앞에 놓고 고무밴딩에서 적재합니다. 네, 그러면 분리를 시작해 줄 거예요.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전자기 풀기가 5번 돌리면 5번 다른 결과가 나요.
이제 좀 분류가 완료됐는데요. 제가 좀 분류된 투표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후보자가 6명이었기 때문에 1번에서 5번 후보자까지는 적점을 2개씩 배분을 했고요. 마지막 6번 후보자한테는 이제 11번 적점 하나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 4번 같은 경우는 2번 후보자 표거든요. 2번 후보자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2번 후보자 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기호의 표시가 돼 있고 여기에는 이제 정당명의 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표가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표도 있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기표란에 표시된 표가 있고 아까 이제 브리핑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기표란에 표시가 안 된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면 기표란에 아무것도 표시가 없어서 이제 아무한테도 표시가 안 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해당 2번 후보자한테 표시가 된 걸로 정상적으로 제기가 됩니다. 기호든 정당명이든 후보자명이든 기표란에 상관없이 분류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개씩 적점을 배분하고요. 마지막 6번 후보자인데 11번, 12번은 이제 판단할 수 없는 투표지, 제약된 투표지의 적점은 12번 지정했습니다. 근데 저번 아마 21대 국선의 부여권 개표소에서 이제 투표지 분류를 리셋했더니 그 결과값이 달라졌다라는 그런 또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니까 거기는 후보자가 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2개씩 배분하고 9번 후보자한테는 11번 적점을 부여했습니다. 9번인데 그 3번이 앞에 있는 개표 3번이 제약인 대상과 이 9번을 같이 합치는 바람에 표가 맞지 않아서 다시 제보됐던 그런 상황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투표지 분리가 가장 이제 논란이 됐던 것들이 이제 여기 해킹할 수 있다, 맹카드로 해킹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여기서 확인을 바로 뭐 뜯어서 확인시켜드릴 수 없지만 예전에 제가 뜯어서 확인시켜드린 영상도 있습니다. 사장님, 도입할 때요 조혜주 씨가 이 전자개표기는 실시간으로 중앙 서버와 연동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분이 그러면 거짓말 한 겁니까? 그때 그렇게 하려다가 했잖아요. 네, 정당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그렇게 해서 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제가 4년 전에 성관이 거 55개를 600만 원 주고 샀었거든요. 거기에는 그 동글이나 이런 거 USB 꽂는 게 다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보안카드 이제 트위크가 동글이라는 거 따로 있는데요. 지금은 보안카드 트위크 있습니다. 보안카드를 껴야지만 작동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시범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보안카드라는 프로그램 아니고 지금은 여기 USB 포트도 있지만 USB 포트에 어떤 통신이나 이런 장비를 꽂으면 딱 차단하게 다 프로그램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거기 화면을 한번 보시면 저희가 무선 랜카드가 없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왼쪽이 없는 경우, 지금 투표지 분리기에는 IP 콤피그를 이제 테스트한 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무선 랜 어댑터 로컬 영역 해가지고 그 상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예 LG 노트북을 저희가 납품 받을 때 LG에서 아예 탈거를 하고 제작을 해서 저희한테 납품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선 랜카드 외부나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통신이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임대잖아요, 이거. 아니요, 저희 노트북. 자산입니다. 예, 저희 자산.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원래 언론사 대상 행사입니다. 개별 질문은 행사 종료 후에 담당 직원분들이 남아 계실 거니까요. 그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 분리께서 마쳤기 때문에 그 개표상표 출력하셨나요? 네. 이 전자개표기가 100장을 가지고 5번 돌리면 5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약인 대상으로 더 빠질 수도 있고요. 뭐 제약인 대상 줄거나 늘거나 할 때마다 달라지는 거 알고 후보자 있습니까? 투표수도 만약에 처음에 100장이 나왔는데 99표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약인 대상으로 빠지는 거지. 다른 후보자 표가 혼입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제약인으로 얼마가 들어가냐, 덜 들어가냐 그 차이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할 때마다 달라지는 거는 달라진다 해서 이게 뭐 100장인데 1000장이 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몇 표 차이가 차이에 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기계이기 때문에 뭐 들어가는 게 약간 기울어 들어가거나 또는 뭐 잘못 투입할 때 잘못 넣었다 그러면 2장이 들어가거나 하면은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지만 심사 직결부가에서 제약인들 갖다 분류를 하면 그 결과값은 같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류가 종료되고 나면 이 책임사무원이 분류된 투표지, 유효 투표지 위에 집계전을 해당 후보자별로 올리고요. 다음에 제약인 대상 투표지, 분류가 되지 않은 투표지는 매수를 기재해서 우리
개표 사항과 함께 심사집계로 이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효투표 집계전 결과값이 개표 결과나 그 개표 결과 과정에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유효투표 집계전은 분류기에서는 심사집계부에서 득표수를 기재하게 돼 있지 여기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더. 예, 기재하지 그러니까 않고요. 요거하고 합쳐가지고 최종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이번 4.2 최종 결과값이 되었습니다. 수원정 그 개표 결과값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예. 심사집계부입니다. 용진이 형. 아니, 저 노트북이 임대가 아니면 저 안에 있겠네. 가도 원본이 줄었나? 저도 적어요. 심사집계에서 먼저 투표지 사무원이 투표지구로 분류된 후보자별 투표지를 육안으로 한 장 한 장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수검표라는 명칭으로 불렸는데요. 다른 후보자의 투표지나 또는 무효 투표지가 있는지 모두 한 장 한 장 확인하게 됩니다. 심사 개수를 통해서는 재확인 대상 투표지의 매수를 확인 중입니다. 보시면 참관인들도 자기 여기 후보자 서버에 투표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원본이 있는 거예요? 이거 원본이 이게 이미지잖아요. 프로그램에서 예. 그 요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인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과하면서 이미지가 저장되잖아요. 네, 맞아요. 아, 투표지 이미지요? 네. 투표지 이미지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회총선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공총선도. 네. 왜 저거 임대로 알았죠? 원래 임대였는데? 원래 임대 아니었어요? 원래 임대 아니었어요, 이게? 사는 투표 장비가 임대. 아니, 이건 저희 겁니다. 아, 그래요? 언제부터? 옛날에 성관이 그 투표의 그 노트북도 제가 구매하려고 막 노력하고 있었는데. 세기할 때. 아, 그랬나요? 그럼 지금 다 있는 거네요? 명부 단말기가. 예. 명부 단말기 임대고. 아, 이건 임대 아닌 거예요? 지금 심사 개수기를 작동하고 있는데요. 심사 개수를 통해서 이 투표지의 개수를 하게 되고 다시 한번 혹시 다른 후보자의 투표지가 또 혼입되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데도 이상 투표지들을 아무도 못 봤다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재확인 대상 투표지 같은 경우는 4번이 일일이 이제 유효를 분류하고 다음에 유효표 같은 경우는 다시 후보자로 분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보시는데 일단이 역비공기표인 찌부러진 거, 본드 붙은 거 아무도 못 봤는데 법원 재검표장에서만 나왔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데 이제 후보자별로 혼입이 되거나 매수가 되거나 여기 저희 운영자치라고 하는데 예, 다시 해야 돼요. 이 꽂는 게 요거는 그럼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이제? 아 여기. 네네. USB. 요 동그리 넣으면은 사실 무선 되잖아요. 요만한 거 하나 넣어도 돼요. 솔직히 여기만 넣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이런 데 붙여버려도 그 무선 통신이 됩니다. 저희가 개표소에 개표 사무원도 있고 네. 참관인도 있고 다 있는데 네. 거기서 그걸 몰래 이거를 꽂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뽑다가 잘못 뽑거나 그건 이제 원리 기준이 안 되면 다시 예, 처음부터 다시 해야 근데 이런 거 그런 수만 장의 이상 본드 붙고 찌그러진 거 수만 거 붙였겠습니다. 아무도 못 봤어요. 이렇게 싸는데 본 사람은 없는데 법원 재검표장에 나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건도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재검표를 못하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21대 국선에서는 더 나올 수도 있었겠죠. 증거 보존에서는 이제 22대 국선 때는 아마 안 나왔을 거를 생각합니다. 왜 저희가 이제 장비 증거 보존을 하나도 못했다니까요. 예. 아, 그럼 저는 몰랐어요. 재검표를 한 번도 못했는데 뭐 증거 보존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후보자가 참가인데 후보자가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그 후보자께서 후보자가 8명, 예, 8명 후보자분이 8명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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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내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당 후보도 똑같습니다. 그건 이제 같이 신청하시거나 그리고 이제 우리 뭐 8명한테 있으면 4명한테 반드시 가경 대표적에서는 이제 시간표가 더 추가되고 있는데 예? 시사인이요. 오늘 다 풀이라. 아, 부서 가서. 저기 장비는 다음에 만들었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센가요? 재질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볼까요? 엄청 무겁더라고요. 네, 무겁고. 제가 그때 600만 원 샀는데 처분한다고. 아니 지금은 한 2개만 남겨놓고 하나는 미국에 보내고 이랬는데 와, 이 처분한다고 진짜 큰일 났어. 죽을 뻔했습니다. 600만 원, 600만. 예. 하나당 10만 원씩이고요. 예. 아니 그냥 한 100만 원 해도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600만 원 썼는데 아니 그걸 들고 가는데도 돈 들었고요. 처분하는데도 돈 들었고. 근데 사실 이거 쓸 필요 없어요. 냉정하게 돈 낭비입니다. 그냥 수개표 해도 돼요. 그 대만 가니까 투표 시간이 딱 2시간 만에 끝난다고. 대만.
투표수 수개표를 하니까 제가 작년에 대만 선관위하고 갔다 왔거든요. 2시간이면 끝난다고. 대만 지역이 우리나라 경북 전국 면적의 투표소가 많기 때문에 워낙 소규모라서. 아니 그렇게 그리고 적지도 않아요. 우리는 다그 국내 기구 투표를 하자. 투표소에서 하더라도 어차피 또 집중 개표를 만들어야 돼. 근데 이 전자개표기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비례대표 투표지 넣고 안 넣고 사용이 똑같죠. 비례대표 어차피 전자개표기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비례대표 투표지 전자개표기 안 쓰지 않습니까? 그거 쓰는 시간이랑 똑같아요. 비례대표에 대한 용도가 아니고 네. 그 사람을 정보 투표한 경우 지역고 네. 지방 뭐 여러 가지 근데 이 전자개표기 쓸 이유가 없다니까요. 전문적으로 비례대표에 대한 용도로 쓰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기자님들 인쇄 난이라고 하는데요. 그거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인쇄와 난이는 모든 개념이기 때문에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네이버 구간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그거를 반드시 법에서는 사회 난이라고 하는데 사회 규칙에서 인쇄 난이로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모든 개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출력할 거면은 왜 하는 거예요? 없애버리지. 그냥 불편하게. 뭐하러 그럽니까? 위조 방지 목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투표관리관 도장 찍게 해주시죠. 사전투표관리관. 그 인쇄 날에는 하지 말고. 진행이 될까요? 네? 진행이 될까요? 아니 그 이상민 장관이 해보니까 시간도 똑같다고 하잖아요. 아니 왜 위조 투표지 가능성을 열어둔 채 계속 일을 하십니까? 나 같으면 욕 안 먹고 똑같이 그냥 해버리겠다. 거기에 거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선거원들 같은 경우도 선관위 직원은 구시군 선관위마다 다르지만 모두 8명에서 많아야 10명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지방 공무원들, 교수원들, 그다음에 공공기관 직원들, 일반인들이 다 모아야 공무원들의 한 절반 정도, 3분의 2 정도 나머지 일반인이나 교수원들한테 요금들이 다 대표했습니다. 일반인 대표로 형은 있고 또 일반인 네. 근데 뭐 눈이 보는 눈이 그 과장님 이번에도 그럼 인쇄 날인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에 대해서는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저 총장님께서 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 취지에서 인쇄 날인은 이번에 그만하고 도장 대로 도장 찍게 하면 실제 날인을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다 알고 있어요. 설명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데 왜 안 이상한 거냐? 네가 법원에서요 법정 소통하면서 무슨 얘기인지 다 알고 있어요. 인쇄 날인을 할 이유가 이거는 사전 투표는 안 돌렸네. 근데 이게 투표 그 후보가 몇 명 나와야 이걸 못 씁니까? 네. 34개. 그럼 35번 이상이 나야 되네. 40명이 나오면 이거 못 쓰는 거네요. 이게 지금 현재 장기 기술에 대한 한계. 그러니까 34개, 35명이라도 못 씁니까? 네. 확실합니까? 아니, 혹시나 35명 나와도 이거 쓰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극단적으로 못 쓰게 하려고 후보자 35명 이상이면은 못 쓴다는 거죠? 우체국으로 이송 들어간 다음부터는 우체국이 배송할 때는 참관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보는 과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네, 지금 뭐 우체국에서 저희 선관위 이송할 때는 지금 작년 20대 국산부터는 경찰이 같이 이송해서 저희 선관위에 배달하게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운영을 했는데 실제 경찰이 안 붙어가지고 제가 신고를 했었어요. 예, 경찰이 안 붙더라고요. 개별 지구는 행사 후에 좀 해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네. 다 마무리가 되신 것 같은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마 저기 여기 아마 빳빳한 투표지, 뭐 신권자발 투표지, 뭐 그런 거 아마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것도 이제 다 접었던 투표지를 저희가 투표지를 통과하고 후보자를 이제 묶음 처리한 거거든요. 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재검표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뭐 이게 너무 빳빳해서 신권 같다. 가짜 투표지를 대량으로 이제 인쇄해서 투입한 것이다. 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투표 개표 과정을 거치다 보면 접힌 부분이 완화돼서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거는 분명히 정비된 투표지고 이게 접힌 부분이 완화돼서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뭐 아까 말씀했지만 접지 않고 넣으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접어서 넣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희가 소송에서 물었던 거는 그게 아니고 예. 왜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왜 올렸다가 몰래 내렸냐 이 말입니까? 예. 그게 답을 안 해요. 형상기억이라는 용어를 제가 쓴 적은 없을 겁니다. 원상으로 회복되는 예, 원상으로 회복되는 그러니까 특수 재질. 복원력이 좋다는 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용어를 썼었거든요. 근데 특수 재질이라는 용어는 그 인쇄 용지 납품업체에서 특수 용지라고 저희한테 납품을 합니다. 그 특수 재질이라고까지는 안 하지만 그래서 저희는 복원력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용어를 썼는데 그것이 이제 형상 기억으로 형상 기억 중이 이렇게 해서 저희는 그런 용어를 쓸 수 없는데 그렇게 했는데 논란이 되니까 저희가 내린 것 뿐이지. 그러면 그 예.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영상을 책임져야죠. 그렇게 오해를 붙이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상 마치고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저기 적은 거를 저기서 한 게 아니라 적은 거는 따로 놔놓고 여기서 준비한 걸 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저기서 한 게 아니라 여기 한 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예. 같은 다 좋은 겁니다. 예. 보시면 아세요. 네네. 현실금 다 따져야지. 안 따진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거 지금. 아니 실제로 제가 그랬었죠. 예. 예, 심사 집계부의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개표 사항표 확인석에서는 이 개표 사항표의 작성이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원 검열석에서는 다시 한번 검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위원장이 개표 사항표에 따라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하게 됩니다. 그럼 이 과정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보고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석에서는 개표 사항표에 기재된 후보자별 득표수하고 무효 득표수를 개표 보고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이 개표 보고 시스템 물론 폐쇄문으로 운영되고요. 외부에서 접근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석에서 개표 결과를 입력하게 되면 위원회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개표 사항표의 사본은 복사해서 이렇게 개표 사항표 게시대에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개표 참가인에게도 이 개표 사본이 제공되게 되고요. 그리고 개표 참가인들은 이 개표 사항표에 수치하고 전산 보고에 입력하고 비교 제조할 수가 있습니다. 예, 보고가 종료되면 이 투표지 보관 상자에 넣어서 위원장 도장으로 봉인해서 투표역 등 다른 선거관계 서류와 함께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선거투표 개표의 전 과정이고요. 다음은 관외사전 우표 투표함을 개표하면서 의혹이 제기했던 자율 투표지에 대한 투표지가 나오는 과정에서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변명 지원인가는? 지금 관외사전 우편 투표함에서 개봉하는 과정을 보여줄 건데요. 공세봉인 이상용 확인 같은 경우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왜 잔류해요? 이봐 보세요. 이게 이건 왜 잔류해요? 오래 묻혀놔서 그렇습니다. 잔류가 아니고 그냥 묻은 겁니다. 접착제가. 그러니까 네. 원래 이거는 잔류라고 할 수가 없고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냥 접착제가 묻은 겁니다. 오래 묻혀놔가지고. 지금 저기에 있는 거 아까 보셨던 특수봉인도 한 2, 3일 붙여놓으면 이렇게 났습니다. 접착제 모양이. 이건 잔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 정도만 하고요. 저희가 본부 관외사진이 많아서 가위로 일일이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상에서 이제 개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봉이 돼서 이렇게 투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몇번 쓰면 좀 더 볼까요? 예쁘게 넣으면 안 잘리는데 간혹 적는 방식에 따라서 뭐 이렇게 적거나 해서 그 뭉툭 꽉 차게 되면 저희가 개봉을 하다가 한쪽으로 쳐서 개봉을 한다고 치더라도 이게 투표지가 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좀 투표지를 만들어 봤거든요. 예, 한번 승관 힘입니다. 그러니까 남아야지. 이렇게 남아야지. 여기 남잖아. 이거 봐봐. 보시면 이게 선거인이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기 때문에 저희가 개봉하다가 이렇게 투표한 투표지를 저희가 묻어칠 수 없으니까 보통 테이프 붙여가지고 처리를 해가서 당연히 유효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리 테이프나 살색 테이프를 붙이는 거예요. 그때. 붙였으면 붙였다고 기록. 그러니까 근데 개표록이 없어요, 그게. 그런 걸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기록해야지 뭘 하나라도.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그 자리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당연히 뭐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그냥 바로 처리할 수 있지만 근데 이런 투표지가 나왔다고 해서 재단을 잘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게 개봉 과정에서 관내 사정에서 나올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기 오늘 행사 과정에서 좀 언론사분들께서 질의를 많이 못하셨다고 해서요. 제가 잠시 언론사 대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질의하시는 분들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담당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분은 제가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요.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질의하실 분은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전화뉴스 조정훈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 그 열차에서 투표인지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공인지가 투표하면서 제거를 하면 투표하면 잔류물이 아니라 공인지에만 잔류물이 남는 거잖아요. 그게 아까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굳이 공인 그 함에 잔류물이 남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직관적으로 보기에도 함에 잔류물이 남아야지 해선 여부나 이런 거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선관위에서 이걸 결정을 하시고 이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잔류용과 비잔류용은 그 목적에 따라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어떤 것이 더 공인의 효과가 더 뛰어나다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비잔류용 같은 경우는 아예 잔류용 같은 경우 보통 쓰는 경우에는 그걸 뜯어서 남아도 뭐 비닐이나 이런 데 보통 뭐 담아놓고 뜯었을 때 비닐에 남아서 비닐을 버리는 경우에는 잔류용을 많이 쓰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투표함을 다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뜯었을 때 다시 잔용이 나오면 그것을 제거하거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그 목적이 저희는 거기에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서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참관인의 서명, 관리관의 서명을 해서 그 관리관의 서명이 맞느냐를 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뜯어졌을 때 그 특수 마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훼손이 됐다 안 됐다 이 공인지가 해됐다 안 됐다 이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잔용 비잔용은 상관이 없고요. 저희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적에 따라서 저희는 투표함을 계속 재사용하기 때문에 공인지를 비잔용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냥 선관위 지금은 언론사분들의 시간이거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그러면은 그 공인함이 훼손되는지 여부는 공인지 판단할 수 함이요? 함에 뭐 개방을 해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지가 들어가거나 지금 공인지를 붙여놓은 공인지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투표지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앞에 보시면 봉쇄를 한번 했잖아요. 그 봉쇄를 딱 하면은 원래 열리진 않습니다. 집어넣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TV조선 취재 민주주의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논쟁의 핵심이
공인지의 훼손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요거인데 네. 우리 변호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잔류 표시가 남지 않으면 이게 훼손됐다가 다시 붙인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요 주장이시고 근데 선관위 측에서는 그걸 막기 위해서 서명을 하기 때문에 그 공인지를 훼손을 하는 순간 서명이 오염되거나 뭐 찢어지거나 좀 흔적이 생기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지금 우리 변호사님들 얘기하신 거는 잔류형은 공인지를 뜯었을 때 남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이게 훼손이 있다는 거. 근데 지금 비잔류형은 뜯었을 때 아까 보시면 오픈 보이드라서 표시가 확 나게 되거든요. 오픈 보이드라는 하얀색 표시가 글자로 쫙 나타납니다. 그게 잔류형이랑 비잔류형 차이점입니다. 이거는 오픈 보이드라는 표시가 나타나느냐, 그걸 보고 잔류형은 뜯었을 때 그 잔류가 밑에 남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효과는 동일한 방향. 그 오픈 보이드라고 표시가 나타나는 걸 제가 제대로 못 보셨어요? 예, 그러면 그거 다시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담당자분은 한번 보여드리시죠. 다음 질의해 주시죠. 혹시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오늘 보여주신 것 자체가 그 기존의 총선 때에도 이용했던 선거 방식이고 선거 투개표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급박하게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실질적인 보완이나 아니면은 강화된 사항들이 있다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라진 게 없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 21대 국회 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부분 투개표 절차에 있어서 대부분 사항을 보완을 했기 때문에 그 이번 실관계를 파악해서 일반 국민들한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연하신 보고자 하는 건데요. 그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게 뭐 일장기 투표지나 이게 왜 각각 그런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는지 간략하게 한 번씩만 설명을 다시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우리 전문적으로 계속 그 선거에 대해서 사무원들, 또 대표 사무원들 대부분 다 일반 공무원, 지방 공무원, 그다음에 일반인 공공기관 직원, 교직원 이런 사람들 위축해서 좀 뭐랄까 일장기 투표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원이 일반인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사무원이 교육을 덜 받은 상태에서 찍다 보니까 그걸 아무도 보지 못한 상태이고 빳빳한 투표지 아까 제가 설명을 다시 드렸을 거고요. 일장기 투표지 같은 경우도 손으로 잡고 있다가 이렇게 싹 집어넣는 경우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교육도 강화하고 이런 부분인데 결국 그런 것들은 지역적으로 일부 실수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그것도 어떤 것을 조작하기 위해 저희가 이제 그런 투표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보여드렸는데 왜 보여드렸냐면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제 실수에 의한 것들이지 일부러 만들기 위해서 또는 조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영상이나 또는 시연을 해드린 겁니다. 네, 연합뉴스TV 양선입니다. 사전투표용지의 혼입을 막기 위해서 우정국과 좀 협의를 해서 이게 등기번호를 부여하는 방식도 과거에 제한이 됐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애초에 사전투표함 자체를 투명하게 만들자는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반영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전투표함을 투명하게 만드는 건 아마 프랑스
투표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프랑스에서는 투명한 투표함을 씁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투표지를 봉투에 넣어서 봉투를 넣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비밀 투표에 위반되기 때문에 저희 같이 투표지를 넣거나, 물론 훼손용 봉투 같은 경우는 뭐 투명으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겠죠. 그런 훼손용 봉투 함 같은 경우인데 그것도 저희한테는 일반적이지 않고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투표하는 그런 나라에서만 가능하지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등기번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요. 혹시 정보 아시나요? 그 정확히 말씀하신 취지가 무엇이었죠? 이게 사전투표함이 이제 우체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우체국에서 등기번호를 부여해서 사전 투표함이 우체국으로 가지. 해송용 봉투가 지금 그 주소 라벨에는 저희가 우체국에서 그 등기번호 대역대를 봤습니다. 일괄 뭐 1,000만 명, 1,000명, 2,000명 다 봤거든요. 그래서 사전투표 선거인이 오는 대로 그 등기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왜냐면 그 등기번호가 부여가 돼야지만 이 사람 투표지가 어디로 가게 된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라벨 잠깐 보여드렸지 맨 위가 우체국 등기번호였지 않습니까? 그 밑에가 이제 그 선거인 주소에 선관위 주소가 있고요. 그래서 라벨에 보면 등기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TV였어. 저 TV조선 최민식인데 오늘 그 변호사님 두 분이 오늘 시연 행사에 합류하게 됐는데 어떻게 합류하게 되셨는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아, 예. 저희가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참여 의사를 밝히셔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기 뭐 의원님 한 분하고 같이 오신 것 같은데 뭐 저희는 그거에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의원님 한 분하고 오셨다는 게 그 변호사 두 분이 국민 김민정 의원님과 같이 오는 자격으로 오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뭐 별도 신청을 받으신 건가요? 저희 정확한 사항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같이 오신 것으로. 네, 혹시 더 질의사항이 없으신지요? 네네, 말씀 주십시오. 서울시청 유진 기자인데 그 개원 당시에 이제 선관위 서버 비밀번호하고 1함사로 뭐 그런 식으로 너무 쉬웠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또 어떻게 그 서버 그거는 또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당시에 1, 2, 3, 4라는 이제 개원 당시는 국정원이랑 보안 컨설팅 과정에도 확인되는 사항이고요. 저희 관리 시스템 중에 하나에서 1, 2, 3, 4와 지금 취약한 비밀번호를 확인이 됐고요. 물론 이제 선거 관련 선거랑 직접 관련된 정보 시스템은 아니고 관리 시스템에서 그걸 하나 확인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런 확인적 시즌.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 중 하나는 현장에서는 이제 투표 관리원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위변조된 투표 용지를 집어넣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이 서버로 전송되는 순간 이 서버에 있는 것을 뭐 어떻게 해킹을 시도해서 바꿔쳐버리면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게 의혹의 핵심 골자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군사 병력도 여기 투입됐던 게 사실이고, 근데 이 과정에서 뭐 흔적이나 이런 걸 찾을 수 있었는지 이런 것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선관위 서버에 대한 해킹 시도나 아니면 어떤 조작된 흔적이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개헌 당시에 이제 개헌권이 활성화권 다 확인했는지 여쭤보셨죠? 확인했고 그 이후에 선관위에서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서버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거나 일단 언론에서 보도된 것 같이 개헌권이 와가지고 실제로 한 행위는 사진 찍은 행위밖에 없고요. 물론 이제 저희도 시스템에 대한 접근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확인했는데 그 이상은 없었던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럼
계엄군이 물리적으로 서버를 열어보거나 확인한 적은 없다. 물리적인 접촉 자체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사진만 찍었고. 그리고 그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결국에는 직접 확인하고 싶으니까 서버를 한번 검증을 해보자 이런 주장들이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선관위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응할 생각은 없는 건지 아니면 뭐 물리적으로 이걸 뭐 검증하는 게 좀 어려운 건지. 총장님도 여러 번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위원회 정보 시스템이 기반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공개를 한다는 것도 제한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법원이라든지 검찰의 적법 절차로 진행이 되는 부분은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절차에 따라서는 그 가령 뭐 국정원이 그때 합동 점검을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안을 했었고 결국에는 선관위 자체 점검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감시인단이 이제 점검을 한번 해보자 이런 주장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선관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부정선거 의혹이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 대선을 앞두고 국민적 의혹 해소 차원에서 해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절차에 대한 부분이 좀 제한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은 당장 선거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공개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시스템에 대한 소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개되는 경우는 보안하기 어려워가 좀 많습니다. 오히려 해킹이 더 취약해질 예정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을 하더라도 많이 한다면은 이제 이런 시스템을 사용을 못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재개발이라든지 시스템 재구축에 대한 식으로 있어가지고 당장에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그러면 뭐 선거 직후에 뭐 감시인단을 통해서 뭐 점검을 했더니 선거 과정에서 해킹 시도가 뭐 없었다 혹은 뭐 있었지만 다 차단이 됐다 이렇게 공표를 하면 조금 더 뭐 다들 납득을 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것도 같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요. 법에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정책적으로 또는 뭐 법적으로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저희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입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럼 더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오늘 행사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시연회 행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